반갑습니다. 증도가 오늘은 제 7강입니다. 7강. 이 선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이 이렇게 맛깔스러워요. 통쾌하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맛을 들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오늘도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진용무진하니 그 무가 뭐를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으니 이물 응기 종불린이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근기를 따라 베푸는 일에 끝내 아끼지 않는 삼신사지 체중원이요 삼신과 사지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고 팔해육통 심지이니라 팔해탈과 육신통도 본래 마음 땅에 모두 있었네. 삼사일결 일체요하고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해 일체를 다 마치지만 중하담은 다 불신이라 중근기와 하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 단자해중 해구의 언정 다만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지언정 수능향의 과정진가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자신의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자, 다시 하겠습니다. 무가진 용무진하니 그 무가보를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으니 이물 응기 종불능이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근기를 따라 베푸는 일에 끝내 아끼지 않는 삼신사지 체중언이와 삼신과 사지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고 팔해육통 심지이니라 팔해탈과 육신통도 본래 마음 땅에 모두 있었니 상사일결 일체요하고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해 일체를 다 마치지만 중하담은 다 불신이라 중근기와 하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 단자해중 해부의 언정 다만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젖는 옷을 벗어일지언정 수능향의 과정진가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자신의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무가진 용무진하니 그 무가보를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으니 이물 응기 종불린이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근기를 따라 베푸는 일에 끝내 아끼지 않네. 삼신사지 체중언이요 삼신과 사지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만히 갖춰져 있고 팔해육통 심지이니라 팔해탈과 육신통도 본래 마음 땅에 모두 있었니 상사일결 일체요하고 상근기는 하나를 해결해 일체를 다 마치지만 중하담은 다 불신이라 중근기와 하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지를 않는 단자해중 해구의 언정 다만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지언정 수능향의 과정진가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자신의 정진을 자랑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제7강도 뭐 앞에 장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결국은 자기라는 것이 우주의 이론, 우주하고 자기는 하나라고 하는 걸 알면은 이렇게 작용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요지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무가진 용무진이에요. 무자는 없을 무자고 가지는 가짜는 값어치 가짜죠. 그러니까 무가는 값어치가 매일 수 없는 그 진귀한 보물
그러니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다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은 밑에 거는 이제 저절로 가요. 그래서 이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밑에 이물응기 종불린이라고 있어요. 이물응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상대에 따라서 베푸는 일에 아끼는 일이 없다는 거죠. 끝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의 진짜 존재의 의미를 알면은 항상 남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의 기본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알면 된다고 하는 건데,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요거를 좀 보시면 더 깔끔하게 쉽게 연결시켜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짤막하게 조금 이제 원문만 써온 거 있고, 아니면 밑에는 또 해석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제가 해석을 해갖고 그냥 이제 듣고 간단하게 이해할 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왔어요. 첫 번째는 천지유종이란 말이 철학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결국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근데 유종이라는 거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천지가 생각이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천지하고 유정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하고 산, 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하고 다른 것이 없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떨어져 있어도 이 이치를 알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이걸 인식하면 남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유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세요. 산에 가면, 이제 이번 주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산과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산에 갔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아요. 산에 갔는데 바다에 간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산에 갔는데 기분 나쁜 사람 그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직장에 가면 또 산이 없어요. 직장이 있지. 집에 가면 또 집이 있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지유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모든 게 각기 다르게 존재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나하고 둘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예요. 거기서 좋고 나쁜 것이 있어도 그는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할 뿐이지, 그죠? 자기 입장에서 전부 어떤 사물을 만나면, 인연을 만나면, 어떤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 하나가 됩니다. 좋고 나쁜 거 빼놓고, 그죠? 그 마음이 되죠. 좋고 나쁘면, 좋고 나쁜 거는 자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동군 만물일체죠. 아마 이게 절에 가보면 앞에 이제 많이 써놨을 거예요. 천지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또 만물은 일체입니다. 만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결국 위에 말하고 다를 거 없죠. 결국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들음으로써, 그리고 듣고 자기가 이 뜻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자기의 생각이 아이 깜짝이야. 됐네.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저게 십몇 년 됐지. 그 가끔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렇게 놀라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가지고 보호태세를 딱 갖춰요. 괜찮아. 천지유정이란 말, 또 천지동군, 만물일체란 말, 이제 한문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절에 가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서 좋은 거 나쁜 거 있어도
좀 조절하게 되는 그런 자기, 그러니까 성장한 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경 속의 진부동 원륜천의 수무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대나무 잎 그림자가 계단 선도를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둥근 달빛이 연못의 물을 뚫어도 물 위에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우주가 나하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했다, 기분 나쁘다, 그런 것이 조금 점차적으로 옅어져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치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걸리는 것이 줄어들어요. 설사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기분 나빴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안무유종지의 수무유영지심입니다. 이건 좀 길어서 번역을 해놨죠. 기러기는 종적을 남길 생각이 없고 물은 그림자를 남길 마음이 없다. 이 정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기러기가 하늘에서 날아갑니다. 근데 종적을 남깁니까? 없죠. 그리고 또 물은 그림자를 남길 마음이 없죠. 안 그래요? 절대 물은 흔적이 없어집니다. 비추긴 해도 흔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없어지니까.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우주 하나, 세상 모든 것과 내가 동체다, 같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점 무연 대비심. 한 점, 연이 없는 것.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무연 대비심은 한 점도 없어요. 연이 없는 대비심은 한 타락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이치를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내가 자는 것도 남을 위해서 자는 거고, 먹는 것도 남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천지유전을 하셨죠? 음식이 나하고 둘이 아닙니다. 모양은 달리 존재하지만 음식이 내고 또 음식이 나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에는 집중해서 생각을 계속 골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것이 자기하고 둘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입장에 따라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나쁜 것만 조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라 했어요. 진리는 어렵지 않다 했어요. 오직 좋고 나쁜 거, 좋고 싫은 거 그것만 없애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쁘면 나쁜 대로 관계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정 안 될 때는 피해서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아, 나 오늘 몸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조금 일이 있다든가 그렇게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관계할 필요 없이. 왜? 공부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요. 또 공부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는 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그를 돌파구로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도망간다는 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뭐예요. 말로 꾸미다가는 오히려 더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돼요. 그 때문에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싫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런 것을 구해내는 것이 점점 옅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비는 우리 그 관세음보살의 뭐 다른 이름이에요. 위대한 자비. 근데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되면은 항상 상대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됐네.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나보다 잘나도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죠?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건강하다고 자기가 무슨 뭐 행복하죠? 안 그래요.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면은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진리에 인도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는 게 대비심이에요. 대비라는 것은 본래불의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용의 장소가 무심이라는 거예요.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주와 내가 만물이 다하고 하나다. 단지 서로 모습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연되는 것은 가까이 인연을 자주 하고 인연 안 되는 것은 인연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렇게 삥 둘러서 생각하면 전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심 내 기비심, 이건 천수경에 있죠. 무인심 안에서 비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인심은 결국 아까 무심이에요. 무의심은 결국 뭐예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진리가 하나인 겁니다. 모든 게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서 비심, 상대를 연민의 생각. 우리가 보세요. 내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 다리를 약간 쉬게 하고 왼쪽 다리에 힘을 주죠. 또 오른쪽 팔이 아프면 오른쪽 팔을 못 쓰는 대신 왼쪽 팔을 쓰죠. 근데 왼쪽 팔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당연히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쪽 팔이 대신 2배의 일을 감당하게 돼 있죠. 결국 이거는 자기 몸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모든 게 떨어져 있어도 자기하고 한 몸이다, 두 몸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조금 기억하시고 정리하셔서 기분 나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한번 딱 자기 생각을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춘색무고화, 화지자 단당 되어 있어요. 이거는 봄빛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근데 꽃의 가지는 저절로 길고 짧습니다. 결국은 봄빛은 똑같이 평등하게 내려쬐죠. 근데 봄빛을 맞는 나무의 꽃가지는 꽃가지에 또 인연 따라서 크게 자라는 것도 있고 작게 자라는 거 있죠.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풀, 작은 풀. 그런 차별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차별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인데 자기 인연 따라 이게 자기의 몸을 받으면 식물로 받든지 동물로 받든지 인간으로 받든지 여자로 받든지 남자로 받든지 그거는 차별이지만 결국 우주의 에너지에서 우리가 평등하게 생명을 받은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분명히 알면은 그래 너는 잘났지, 그래 너는 전생에 잘난 일 했으니까 잘났고 나는 지금 전생에 내가 못난 거보다 이게 생각하면 열등감 같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 입장에서는 잘났고 못났고 여자고 남자고 그런 구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 인간이 똑같아 보세요. 똑같은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은 하는 일들 다 달라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 알아서 했겠습니까? 좀 인연인 겁니다. 보살님들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키가 큰 분도 있고 날씬한 분도 있고 뚱뚱한 분도 있고 또 뭐 자비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영악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정말 승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 또 뭐 운동선수 또 뭐예요? 장사
또 직장인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원해서 우주의 명을 받은 겁니다. 아까 그랬죠? 천지유정이라고. 천지하고 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천지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하게 해준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 이게 신앙이고 진짜 종교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편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공부하러 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를 우리가 먹을수록 고급스러워져야 된다 했어요. 고급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뽕짝을 듣던 사람이 트로트를 듣던 사람이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영화 구경을 자주 간다거나 아니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였냐? 왜 하필이면 공부를 만났냐? 그때문에 공부를 만난 것은 반드시 자기가 좀 더 남아있는 인생을 더 고급스럽게 더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애한다는 것은 치우쳐서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 편애라는 것은 사람이 고정적으로 했어요. 편애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 사람 나는 안 좋아합니까? 그럽니다. 근데 편애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지만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편애의 지도, 결국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트에다 적어봐야 돼요. 수첩해졌든지. 자,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편애입니다. 뭘 제일 좋아해요? 책을 읽는 거? 일하는 거? 산행하는 거? 남 욕하는 거? 극장 구경하는 거? 만두 먹는 거? 아우치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뭘 제일 좋아합니까? 해도 해도 질리지 않는 거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10가지만 순위적으로. 음식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루에 몇 번씩 보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걸 또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또 거기 부담이 되는 거는 안 되죠. 전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다 버렸잖아요. 뭐 스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나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거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뭐예요? 편애가 되더라고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업을, 생각을, 자기 그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편애인가? 편애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걸 가장 좋아하는가? 이게 편애예요. 근데 우리는 편애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고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2018년이라고 생각해요. 에이드로 볼 때. 근데 2018년 동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위대한 인물들이 숱하게 많은 에너지, 자기 마음속에 잠재된 에너지를 왕성하게 발휘해가지고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위대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를 편애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던가, 생각을 많이 했다든가, 남에게 멘토 역할을 해줬던가, 남에게 안목이 되어줬다든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았다든가, 항상 자기를 단속해서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위인들이에요. 뭐 공자도 그렇고, 그건 뭐 BC 기원전이지만, 뭐 세계 철학자라든가, 또 동양의 철학자라든가, 사상가라든가, 큰 스님이라든가, 또 뭐예요,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또 사업가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어요. 근데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일부러 못 살라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빛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교재 보면 무가진, 용무진 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부배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 그냥 일반 마음이 아니라 위대한 마음이에요. 공부를 해서 원래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것, 저절로 갖고 태어난 것을 꺼내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다 할 수 없어요. 잘 보십시오. 마음을 써도 마음이 닳습니까? 마음은 써도 마음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많이 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있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물응기 종불린이에요. 남을 위해서 남을 이익을 주는 데서 써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 1월날 이제 등산하는데 밥 싸가기로 했습니까? 네? 도시락 싸요? 네. 보세요. 도시락 싸가는 것도. 네. 근데 보세요. 도시락은 자기가 먹으려 싸가지만 여럿이 있다 보니까 그 상대는 자기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메뉴를 하더라도 손맛이 다르거든요. 만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갖고 온 게 남을 위해서 갖고 온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대하고 나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아 그래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 그래 조금 더 싼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좀 생각을 더 넓히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것도 또 뭐 안 싸워도 괜찮아요. 안 싸워도. 안 싸우면 남의 상대에게 하게 해주잖아. 보시를 하게끔. 상대가 정말 위인이 되게, 영웅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저번에 그런 얘기 했더니 또 어느 보살님이 자기를 찔리는 말이라고 막 그랬다고. 여기 안 싸운 사람 찔려가지고 그랬대. 그건 아니에요. 나도 안 싸웠는데 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딱 답이 나왔죠? 끝난 거야, 근데. 가벼운 거, 오늘. 그 다음에, 114페이지죠? 여기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삼신사지 체중원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위심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삼신은 세 가지 몸인데, 법신, 보신, 하신이에요. 법신은 비로자나불이고, 보신은 아미타불이고, 화신은 석가모니불입니다. 근데 작용이 달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몸인데 작용하는 게 달라요. 그 위치가 다릅니다. 결국 아버지, 엄마, 자식이 하나인데 다르죠? 근데 하나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죠? 떨어져 있지만 하나죠? 그래서 삼신, 법신, 보신, 하신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법신은 진리 자체의 몸. 이게 결국 우주 자체예요. 그래서 몸신자를 쓴 거는 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마음 자리를 뜻한다 했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신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과보로 받는 몸이에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무엇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나, 그것으로 내가 지금의 내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남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보신이라는 거예요. 과보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보살님들한테 의지처가 드리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보신인 거예요. 그리고 화신은 뭐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진리를 전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알기 쉽게 전하는 거죠. 그게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중간에 화신 있죠? 그리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면 산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산에 맞게 또 뭐예요? 직장 가면 직장에 맞게 변화하죠? 그죠? 어울리게 그게 화신이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대충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어렵지 않죠? 쉽게 설명한 겁니다. 좀 불교가 좀 있긴 하지만. 또 사지는 4가지 보리예요. 사지보리라 해서. 이거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 뭐로 되어 있죠? 중간 부분에 대원경지 되어 있죠? 중간에 126페이지 보셨어요? 크고 원만한 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이에요. 대원경지는 결국 이것이 뭐냐면 제 팔 아래 하시인데 결국 이거는 둥글둥글한 거울입니다. 둥글게 모든 걸 둥글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성지라고 밑에 있죠? 이거는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다르지만 나하고 상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요. 어느 스님이 차를 마시다가 모기가 맹행 걸어가지고 모기를 확 때려 죽였어요. 맹행하니까, 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스승이 왜 모기를 죽이냐, 경전 독성을 많이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는 해충이니까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승 스님이. 모기가 너한테 있어서는 해충이 될지 몰라도 모기에 있어서는 네가 해충이다. 그러지.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모기도 생명체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모기도 아까 말했던 천지유종입니다. 결국 천지, 하늘과 땅하고 같은 거예요. 다만 그런 모습을 받은 거지. 인간의 몸을 받든 모기의 몸을 받든 개의 몸을 받든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인연 따라서 모기로 태어났고 개로 태어났고 사람, 여자랑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기가 안 좋은 거지 모기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해충이 되는 거예요. 몹쓸 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원경지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평등성지로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묘관찰지죠. 미묘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의 다른 모습들을 각기 다른 모습들을 미묘하게 관찰하는 게 제 유의식이에요. 차별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성소작지 있죠. 그 설명해 놓으셨네요. 무의심이. 그죠? 성소작지는 전오식인데 눈, 귀, 코, 입, 몸 감각기관이 항상 남을 위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써있죠?
마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상황을 볼 때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했나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보는 거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도와주려고 듣는 겁니다. 냄새를 맡는 것도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서작지로 가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상황을 보고 듣고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기 위해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지는 뭐예요? 성서작지에서 올라온 그런 정보를 묘관찰지가 아주 분별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또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묘하게 관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해줄까 하는데, 그 위에 평등성지 가보면 결국 자기 중심이 있다 보면 안 되니까 나하고 상대는 똑같다. 아까 얘기했죠. 내 오른손 왼손 같은 내 팔이죠. 내 손이죠. 그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하잖아요. 왼손이 한다고 오른손이 감사하지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결국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아프면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감사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하니? 너하고 나는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가 정리하면,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많은 좋은 세계가 되겠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원경지는 하다 보니까 모든 그런 경험들이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경험들을 이용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신불이에요. 작용하는 건 화신불이고, 본체는 법신불이고. 그러니까 결국 삼신이 일신이에요. 하나입니다. 또 일신이 삼신으로 나뉘는 거예요. 작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요가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8페이지 보세요. 너무 연결됩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라면 대단한 분이에요. 영가 현각심은 당연히 유명한 스님이죠. 위대한 분이죠. 증도가는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출가한 스님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저도 10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셨을 정도면 대단한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그리고 법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해 6통 심지인이라 되어 있죠. 8해탈 육신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8해탈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첫 번째 해탈 되어 있죠. 참 알기 쉽게 설명해 오셨어요. 보셨어요? 결국 부정관을 딱 씁니다. 부정관. 부정관은 결국 내 몸이 더럽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럽고 내 몸이 하찮으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거나 내 몸을 위해서 뭐 자극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옅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전부 자기 몸을 위해서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옷을 입고 또 자기 몸 때문에 뭐예요? 남하고 비교되면 승질 내고 그러는 겁니다. 전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하니까 부정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쭉 보세요. 두 번째 het타는 어떻습니까? 부정관을 또 심도 있게 심화학습하는 거예요. 수다한 사담 아남 아라한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닦는 겁니다.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절 보면 세 번째 het타이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아예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공무변처 정이에요. 사선팔자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공이 끝이 없어요. 전부 공으로 보는 거야. 공이라는 건 평등입니다. 우주 하나라는 그런 입장을 보는 거예요. 공이 무변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전부 나하고 둘이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야. 차별이 없어요. 원래 평등입니다. 근데 평등이라는 거는 평등 속에 차별이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평등만 있으면 악평등이에요. 차별만 있으면 악차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엄마, 자식 차별이죠. 근본적으로 뭡니까? 평등이죠. 이게 결국 차별이면서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평등한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뻐? 왜 나보다 키가 커? 돈을 잘 벌어?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돼 있죠? 봄빛은 다 똑같이 내려쪄주는데 가지는 크고 작은 게 있다고. 이게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시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국근 선사가 말씀하신 건데 선어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식무변처죠.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식상, 인식에서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식이 무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식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비워버리는 거야. 생각을. 그게 식무변처 정의입니다. 네 번째 해탈이죠. 다섯 번째 해탈이죠. 네 번째가 공무변처고, 다섯 번째가 식무변처고, 여섯 번째 해탈은 뭐겠어요? 무소유 처정. 무소유예요, 무소유. 있는 바가 없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좀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또 뭐예요? 이 경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덟 번째는 비상, 비비상 처정을 초월해서 멸수상정이에요. 멸진정이라 합니다. 제9 차체정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 색수상 행식에서 수상을 없앤 겁니다. 수는 감수작용, 상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뭘 느끼더라도, 뭘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뭐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뭘 하게 될 때 저절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밥 탐내가 나면 밥 탄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물이 넘치면은 뭐예요? 가서 그냥 잠궈버리죠. 그냥 의식 없이 하죠. 그런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한다는 생각 없이. 그리고 남이 아파하면은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죠. 그냥 아프다 물어봐야지 합니까? 아니죠. 특히 그거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식이 올 때 아이고 어디가 왜 울어? 뭐 무슨 일 있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수상정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의식 끊어진 겁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8헥타르는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신통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육신통은 6가지 신통력이 있어요. 처음에 신족통이죠. 신족통은 축지법이에요. 뭐죠? 경공술. 인간이 100m에 20초 가면은 경공술 하면 뭐예요? 2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족통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그게 바로 신족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전화하죠. 신족통이에요. 생각하죠. 신족통이죠. 딱 오죠. 그렇게 생각하시 쉬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안통이죠. 천안이라는 건 하늘의 눈인데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력에 있는 사람은 눈앞을 멀리 봐요. 저도 천안통에 있어서 미래를 멀리 보고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예 고생 안 합니다. 왜? 순간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의 에너지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내가 스님인데 내 안위를 위해서 편하게 할 필요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안 된다. 어?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게 나의 행복 아니겠나. 그게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은 듣는 귀, 들리는 소리가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이쁘다 하면은 이뻐요 하고 헬레를 해요. 너 왜 그래 오늘은 이상하다 하면 또 곧 걸려버려요. 근데 천이통은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봐요. 들리지 않는 거에 듣는 겁니다. 하늘 천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듣던 거 보던 거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까지 보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계시죠? 그죠? 조금씩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심통. 상대의 마음을 압니다. 알잖아요. 뭘 몰라요? 그냥 알지.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승질났다 알 수 있고 얼굴 표정만 봐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게 다심통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숙명통. 이게 전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숙명통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를 보면 내 전생이 보이거든요. 과거가 보여. 내가 태어나기 이전. 그래서 자기 전생을 보려면 부모를 보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삼명이에요. 통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삼명육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누진통 마지막에 있죠. 이거는 번뇌를 없애는 신통력입니다. 남의 번뇌까지 없애주는 게 누진통이에요. 누는 번뇌 누자거든요. 되겠죠? 하고 계시죠? 조금씩 발전하고 계시죠? 나는 이거 하고 있거든요. 내 번뇌도 없애고 있지만 남의 번뇌까지 제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스스로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상사 일견 일체요죠. 상사는 상근계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를 해결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는 뭐야?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걸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도 그렇고. 이건 좀 어려워요, 사실. 밑에 보세요. 중하, 담은, 다불신이라 해서 중근기, 하근기, 중급, 하급 이런 사람은 많이 들어도 대부분 믿질 않는 자예요. 에이,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야. 야, 너무 추상적이야. 현실적으로 안 맞아. 많이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요. 중하근기에. 저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자꾸만 어떻게 돼요? 네? 직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딱 들어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해결되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22페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단자, 해중, 해구, 이 언정이죠? 보셨어요? 다만,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더러운 옷이 뭐겠어요? 내 입장, 나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남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것만 벗어버리면 끝이라는 거,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밖으로 이런 공부, 저 공부, 저 공부, 이절 저절 다니는 거예요. 지가 공부 안 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일침을 놓는 거예요. 수능 향회, 과정 증가. 누가 밖을 향해서 정진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영가수 위대한 영가수의 말이에요. 딱 맞죠? 그러니까 공부 안 된 사람이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를 못 바꾸니까 여기 안 맞아 나하고 저기 가야지. 왜 안 맞겠어요? 안 맞는 이유는 자기가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말을 자기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지성입니다. 사람은 지성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마지막 보세요. 1페이지 중간에 보면 뇌과학에서 말하는데 좀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우리 이거 뇌 있죠? 뇌. 그죠? 근데 뇌에서 불안한 마음이 나오고 우울한 마음이 나오고 딱 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은 이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것이 나와요. 이 편도체가 너무 흥분하면 불안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를 누르는 기관이 있어요. 그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지성이거든요. 이마 부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전두엽이. 이 전두엽은 지성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성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를 내는 거는 편도체고 흥분 상태를 누르는 거는 전두엽이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밑에서 네 번째를 보세요. 이 밸런스 맞추는데 전두엽에 작용을 해야 되죠. 지성을 높여야죠. 그러면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써야 돼요. 뇌에 땀이 나야 됩니다. 뇌에 땀 나는 데 가지고 뜨거운 무슨 뭐 해물탕 먹지 마시고 뇌를 뜨겁게 하는 건 그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계산, 생각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공부, 책 읽고 그리고 손을 많이 써야 되고 손 많이 쓰는 거는 결국 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 많이 쓰면 좋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일하시니까 뇌가 좋아지고 있어. 근데 이 뇌를 더 좋게 하려면 다른 글을 봐야 돼. 내용을. 자기 한계에서만 좋아지지 더 높이 좋아지지 않거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또 즐거움이라는 게 있고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즐거움에는 그 자극이 낮은 게 있고 자극이 높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단 말이죠. 이 도파민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담당하고 있어요. 쾌락, 흥분. 그다음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나옵니다. 스포츠 경기, 또 만두 좋아하는 사람 만두 먹을 때, 짜장면 좋아하는 짜장면 먹을 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우울합니다. 도파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그 상습적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마약 현상, 마약 중독처럼 의존증이 돼버립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은 도파민 물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타고날 때. 근데 또 후천적으로 또 정신 이상이 되고 또 도파민을 많이 또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 술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또 도파민 물질이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세로토닌은 아주 이거 뭐야, 자극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신경계,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피톤치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의 분비가 부족하면 우울하게 됩니다. 또 공황장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세로토닌도 적절하게 나와야 되고 도파민도 적절하게 나와야 돼.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울증 빠져버리고 너무 격하게 도파민이 나오면 이제는 흥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의 어떤 그런 비율을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뇌과학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도파민은 흥분이기 때문에 이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오래 가는 거 봤어요? 오래 못 가죠? 근데 세로토닌은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 쪽을 약간 좀 분비를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좀 이렇게 죽이는 거,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밸런스 맞춰야 되는데 너무 우울해도 안 되고 너무 들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막 들떠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쳐져서 하는 사람이 있죠. 다 안 좋은 거예요. 들뜬 것보다 쳐진 게 낫지.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 막 미친 짓 하는데 조절해야 되는데 저도 이상하게 강의만 하면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지. 세로토닌을 내려고 하는데도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전해드리려고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은.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기진맥진하죠. 열정을 쏟아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로토닌 물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명상을 하고 혼자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보고, 아까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약간 자극이 적은 거, 클래식을 듣든지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든지 그림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책을 읽는 것이 제일 좋다 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그래서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힘들죠? 절에 와서 하소연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소연하는 가운데 도파민이 막 나와서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하소연하는 가운데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을 막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정되거든.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도파민을 이렇게 억제시킨다고.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 자기가 힘든 거 얘기하라고. 또 힘든 거 얘기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주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진짜 그런 절이라고. 그 때문에 이게 공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밑에는 자기가 의지해야 하는 그런 명언, 명구를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화날 때 정신적 지주, 멘토를 가져야 돼요. 사상가의 말. 우리는 경전의 말도 좋고 철학가의 말도 좋고 공자의 말도 좋고, 프랑스 철학 데카르트는 불안과 후회에서 일생 동안 탈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남에게 멘토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철학자 베코는 아는 것은 힘이라 했어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지식을 지성으로 바꿔야 돼요.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건데, 지성은 자기가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고 남에게 전달해서 남으로 하여금 그 사람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지식하고 지성하고는 달라요. 지성인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차분하지. 그때그때 따라서 바꾸지. 카멜레온처럼. 그 다음에 공자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 맞습니까? 공자는 아주 털털한 음식 먹고 또 물 마시고 팔벼고 자고요. 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극의 즐거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고요. 또 신분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런 것들은 전부 나에게서는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논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는 말했어요. 내가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려고 또 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과 부드럽게 이렇게 관계하고 협조하는데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 부안해도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소인은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지만 협조성이 없습니다. 탁 떨어지죠? 누구 생각을 안 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협조할 때는 협조 안 하잖아. 꼭 딴지 걸고 방해하고 교묘하게. 절에 그런 사람 많이 와요. 왜? 절에는 정신병원이니까. 약간 경증인 사람들은 빨리 공부해서 정신병을 낫는데, 중증인 사람들은 잘 중증 정신병인지 몰라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자기 즐거움인 거야. 이게 저자극이야.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기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남의 잘못에는 관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에게 원망을 받지 않죠. 그냥 자기 탓을 돌리는 거죠. 저는 그런 보살님들 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못 받으니까. 공부하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남 책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소위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군자는 결국 뭐 있어요? 자기에게 찾습니다. 자기의 지성을 높여요.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갖고는 부족합니다. 기도 갖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 혼자만 생각하니까. 범위가 좁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뭐랬어요? 천지 유정이라 했죠? 모든 걸 봐도 다 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에요.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전해서 남이 이해를 못하면 나에게 지성이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잖아. 둘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 모든 거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내가 그 일을 갖다가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가 돼서 일을 잘하잖아.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머리로만 하는 거야. 머리만 하니까 결국 뭐야?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가 거기 머리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하고 겉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순위별로. 그리고 이거는 너무 좀 과하다. 또 이거는 좀 뭐 적절하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흥분 상태에 오래 가는 거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노래방 가서 10시간 할 수 있습니까? 1시간이 땡이죠. 근데 자기가 일하는 거, 그거는 뭐 10시간도, 책 보는 건 몇 시간도 하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이거 보면은, 자기 편안하게 즐기는 거, 클래식 같은 거 오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흥분하면, 야, 도파민이 나왔네. 도파민을 어떻게 죽인다고? 어떻게 막는다고? 누른다고? 아, 세로토닌. 아, 그래. 오늘 뭐 공부했더라? 오늘 뭐 공부했지?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면 안 돼요. 말할 때도 막 들떠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박해 보여요. 그냥 두 얘기하면 되는데, 막 장하게 하는 사람 있죠. 다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그리고 너무나 과시욕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돼 버리면 뭐겠어요? 의존증이 됩니다. 그냥 쇼핑 중독이 되거나 술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극성 있는 거. 그죠? 막 그런 걸 찾아 헤매게 돼요. 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고 남함이 답을 관세음보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놓고 가만히 눈 감고 음악 감상하든지 아니면 뭐 전시회 간다든지 아니면 뭐 믿을 수 있는 도반하고 전화해서 자기가 고민 하소연 한다든지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쉬운 거야 제일. 네, 질문 있습니까?
배고프신데 마치러 가겠습니다.